안녕하세요. 예. 예. 그, 고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이게 제가 여기 문화원장 할 때, 고만에 관한 글을 썼고, 이거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힘을 좀 얻으려고, 이게 지금 제 주장하고 이게 교수님들은 또 다른데 고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어요. 사실은 이 고만이 보령에서 세 번째 문화유적 속에 들어가요. 첫 번째 하나 꼽으라 하면 성주사지를 꼽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꼽으라 하면 충청 수영성 오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저는 고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문화유적인데, 이게 그만 어떤 책에, 보령에서 발간한 책에 이게 원산도라고 해버리기도 하고 송도라고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아주 잊혀진 그런 문화유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어떤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 고만과 고만정, 고만에 있던 그 건물이 고만정이에요. 이게 고만정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려시대에 중국 사신들이 묵어가던 데예요. 고려시대 중국을 걸어서 다니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송나라가 북쪽에 약해가지고 북쪽에 오랑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송나라 사신들이 묵어가던 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죠. 그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고만이 굉장한 포교예요. 그래서 고려사에 나옵니다. 고려시대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 이 고만이 어디냐? 그래서 문경호 교수님, 공주대학의 문경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원산도다. 또 우리 지역에 보령에서 나오는 책들도 많이 원산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산도를 지금은 원산도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고만도라고 그랬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산도 이름도 아주 혼란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윤영익 교수님 같은 분은 송도가 윗섬 아랫섬이 있어요. 그래서 송도 아랫섬이 고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령 시민들은 대개 고만하면 토정 이지암 선생 묘소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을 고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는 토정 이지암 선생이 산소 밑에가 고만이다. 옛날 고려시대 포구다. 거기에 송나라 사신이 오는 고만정이 있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고만은 송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고, 충청수영이 오천에 처음부터 생겼느냐? 아니에요. 고만에 생겼어요. 고만에 생겼다가 오천으로 이사 갑니다. 그곳이다. 충청수영이 처음 생긴 데다. 그래서 제가 이쪽 가면 그 송도나 고만 주민들한테 기와장이 나오는 데가 있느냐 계속 질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또 질문만 하고 자주 못 가가지고 거기 사시던 분이 요 근래에 저한테 기와장 나오던 데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증언해 준 분이 오무섭 님이라고 지금 고만에 살고 계세요.
41년생이니까 지금 80대 후반 되시는 분인데 아직 거기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기와장 나오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고만이 원산도도 아니고 송도도 아니고 바로 여기구나.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그 옹섭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여기 전에 기와장 나오는 데가 좀 없느냐고 누가 물어보았다고 하셨죠? 예, 그래요. 그때가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 살 때 그랬다. 지금은 거기가 저 보령 화력 때문에 수몰돼 가지고 위쪽으로 이사 와 있어요. 아래 살 때 옛날 살던 집에 살 때 그랬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밭에 나오더라. 그거 캐다가 그릇 딱 깨쳐가지고 유기그릇 닦았다. 그 이제 생각이 났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또 안 오고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몰랐는데 내가 다시 물으니까 이제야 생각이 났다. 옛날에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 저였어요. 제가 1998년에 보령의 지명이라는 책을 쓰느냐고 96년, 7년 이때 그쪽을 답사 다니면서 그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안 가가지고 또 만날 기회가 없었다가 제가 구슬체록하는 바람에 이분하고 대화를 하게 돼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 고려시대에 고만정이 있던 데가 충청 수영이 처음으로 생겼던 데가 원산도도 아니고 송도도 아니고 현재 고정리의 고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윤영익 교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송도는 원래 송도고 하송도가 고만도라고 한다. 문경호 교수는 또 원산도가 왜냐하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송도도 나오고 고만도도 나오는데 송도는 현 서쪽 20리라고 하고 고만도는 현 서쪽 해중 바닷속에 22리에 있다고 하니까 원산도가 고만도 아니냐. 또 다른 송나라 사신이 묵어가던 정자가 있는 섬은 다 큰 섬인데 그래도 원산도가 크니까 거기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에서 나오는 책들이 1971년에 보령군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령군지 1971년에 처음으로 나온 보령군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삼별초 적자는 갑자기 지금의 충청도 홍성 부근이라고 생각되는 고란도를 습격하여 전함 육척을 불태우고 선원을 살해하였으며 이게 고란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홍성 부근이다. 이렇게 보령군지에는 쓰여 있어요. 그리고 고만양 만호라고 그래가지고 보령현 송도포다. 보령의 고만양 만호는 송도다. 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고란도는 홍성 부근이고 고만양 만호는 송도다. 이렇게 71년도에 나온 책에 이렇게 돼 있고 한국지명총람이라고 한글학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지명을 조사해가지고 도별로 책을 한 권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편이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거기도 꽤 많은 분량의 보령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에 원산도리 해놓고 고란도 고만도다. 본래 오천군 함안면 지역으로 고란도 또는 고만도라 했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제리 이것도 틀렸어요. 앞으로 계속 이 틀린 게 뺏겨집니다. 원산도에 선제리가 있어요? 원산도에 뭐가 있어요? 선촌이 있죠. 선촌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선촌을 선제라고 읽어가지고 선제리 그래요. 그렇게 이런 걸 병합해서 오천면에 편입됐다.
고려 제25대 충렬왕 때 최해 부자가 이곳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시를 지어 인물과 풍습을 읊었다. 하여튼 고란도, 고만이 원산도다 라고 74년도 책에 확실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뺏겨가지고 이후에 나온 책들이 다 원산도가 고만이다, 고만도다, 고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원산도도 고려시대에는 고만도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원산도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원산도는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원산도일 뿐이에요. 순수 우리만 이름도 원산도는 없어요. 자, 내고장 보령이라는 책이 83년도에 보령군청에서 이 지역의 보령 지역에 관한 책을 그래도 손쉽게 읽게 만든 최초의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틀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 따라서 해가지고 사업 같은 것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도 원산도리 해가지고 백제 때는 신촌에 속했다 어쩌고저쩌고 고만도라고 불렸다. 여기 아까 그 지명총남을 뺏겨가지고 선제리 그냥 선촌을 이렇게 그대로 뺏겨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책들이 원산도라고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뺏겨가지고 고만은 원산도다 이렇게들 얘기해서 잘못됐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1년에 나온 보령군지에도 삼별초를 얘기하면서 이게 잘못됐어요. 원종 9월 13일경 충청남도 결성 보령 사이의 서쪽 섬으로 생각되는 이게 홍주라고 했더니 이제 결성 보령 사이의 서쪽 섬으로 생각되는 고주도에 침입해서 어쩌고 했다. 홍주 부사 이행검을 잡아가고 남포의 간무를 결성과 남포의 간무를 잡아갔다. 이게 그랬다. 이게 삼별초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삼별초가 이제 고려가 강화도에 와서 이제 몽고하고 항쟁을 하다가 항복하니까 이제 항복하지 말자고 이제 반발을 해서 나가가지고 진도에 가서 이제 농성을 하다가 제주도에 갔다가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마지막은 일본 오키나와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삼별초들이 제주도에 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고만으로. 예. 그런 얘기인데 이게 다 잘못 기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령의 지명이라는 책 이거 제가 썼는데 저도 잘못 썼어요. 저도 한글학회에서 나온 그 지명총납을 베껴 써가지고 원산도리를 이렇게 고란도, 고만도 이렇게 했다. 저희가 쓴 책이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쓴 책이 2010년에 보령시지인데 이때 이렇게 쭉 이렇게 썼어요. 송악리에는 고란도로 추정되는 솔섬이 있다. 여기가 고려시대의 고만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혹자는 고려시대에 조선소가 있었던 고란도는 원산도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고만이라는 같은 지명이 있어 연결시키고 고려사 보령연조에 고란도가 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삼별초가 침입한 고만은 주교면 송악리 고만, 즉 송도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2010년도에는 이제 변화가 와요. 이게 송도 아니면 지금 고만일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보령 군지에는 홍성부군이라고 해놓고 71년도에는 지명총납에는 원산도,
내고장 보령에는 원산도, 보령군지에는 홍성과 결성 사이의 섬이라고도 하고 원산도라고도 했다. 보령의 지명체계에는 원산도라고 했다. 보령시지에는 송도, 원산도라고 했다. 그런데 원산도는 보령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령 땅이지만 1914년에 1901년에 5천군으로 원산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원산도는 내내 홍성 땅이에요. 홍주 땅이에요. 보령현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만도는 보령현에 나오거든요. 보령현 땅이라고. 그러니까 원산도는 절대 아니에요. 아닌 원산도를 가지고 고만도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83년에 나온 내고장 보령이라는 책의 속표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고장 보령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산도라고요. 보령의 지명책에도 원산도리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전소를 가려면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 대천, 고만, 보령, 화력. 여기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고만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만이라고 이름이 불렸어요. 그런데 고만을 고만이라고 안 하고 엉뚱한 원산도가 고만이라고 하고 소홍도가 고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네. 제 주장은 고만이 고만이다. 고만이 여기가 고려시대에 그 많은 문헌에 나오는 고만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자, 고만 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 가는데 그 주교면 고정리의 고만 마을의 환경은 어떠냐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는요, 요게 196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근처에 항공 사진은 잘 주지를 않아요. 발전소 때문에 안 줍니다. 다른 데 항공 사진은요, 지금 인터넷에서 전부 검색이 가능한데 발전소 주변만 안 돼요. 이건 특별히 제가 신청해가지고 허가받아서 사진을 받은 겁니다. 1969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게 송도고요. 송도예요. 송도 윗섬 아랫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동, 여기는 솥발이라고 하는 데고요. 여기가 한여예요. 한여고 여기가 고만이에요. 여기 고만이 바로 고려시대의 포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가 고려시대 포구를 만들기가 좋았느냐? 여기는요, 자, 송도가 여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휘감습니다. 이렇게 물이 감아나가기 때문에 송도 쪽은 갯벌이 넓어요. 이쪽은 배를 못 댑니다. 이쪽은 파도 때문에 남풍 부르면 여기는 절단 나요. 그래서 여기는 배를 못 대고 이 뒤쪽에 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뻘 때문에 큰 배를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접안이 가능하냐? 여기입니다. 여기만 가능해요. 여기만 큰 배가. 봐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바다를 깊게 파가지고 산 끄트머리에다가 깊게 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 끄트머리에서 바다로 가면 급경사예요. 그렇게 여기는 송도가 바람도 막아주고 파도도 막아주니까 또 바다가 깊으니까 큰 배를 여기다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선배도 여기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려시대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도 바로 여기다 댄 겁니다. 이게 유명한 아랫죽불이고요. 이게 이 송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송도는 특별한 섬이에요. 여기가 좁죠. 여기다가 독살처럼 돌로 담을 쌓아놨어요. 돌담을 이렇게 목다리라고 그래요. 목다리. 돌담을 쌓아가지고 물이 절반만 나가면 돌담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중간 이상으로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여럿이, 제가 조사한 것만 2사람이 죽었어요. 3사람이 죽었네요. 네. 나무 얼어 갔다 오다 죽기도 하고, 송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어머니가 아들 만나러 왔다가 여기서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도 죽는 그런 곳인데, 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래쪽 뿌리 여기로 가요. 여기서 배 타고 건너는 겁니다. 그렇게 요 아래쪽 뿌리가 고려시대에도 배대던 곳이고, 이 고만이 바로 포구다. 고만정도 요 안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가 목다리고요. 여기 아래쪽 뿌리고, 이게 고만이다. 이게 84년도의 사진인데, 이때는 벌써 발전소에서 요렇게 막고 요렇게 막았어요. 원래는 요렇게 물길이 났었는데, 이제 물길이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여기를 따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물길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게 84년도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가 고만이다. 제 주장이에요. 여기가 천년의 유적지다. 자, 여기는요, 옥무섭 씨 할아버지 때에 논을 간척을 해서 7마지기 정도 간척을 했다고 그래요. 가에만 조금 간척하고 간척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다로 남아 있었고요. 그 바다가 보령화력발전소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용되느냐 하면, 바다 해수면보다 10m 높이까지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발전소 근처라고 그래서 다 발전소 땅이 아니에요. 바닷가 10m까지만 발전소 땅이고 그 위는 개인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옥무섭 씨 같은 분은 그 10m 위로 올라가서 집 짓고 살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고만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자, 고려사에 1077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정혜연의 중국 사신을 위한 객관을 짓고 이름을 안흥정이라고 하는데, 사신들이 왕래하는 데 고만도, 이거 충남 보령은 번역하는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고만도의 역정은 수로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서 배를 정박하기가 불편합니다. 요청하건대 홍주 관할의 정혜연 이제 서산 해미 지역에 역정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고만도에 정자가 없어지고 서산 해미에 생깁니다. 여기에 생겨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서산 사람들하고 이게 태안 사람들하고 싸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해미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저기 태안 땅이라고 그러고, 안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싸움 나가지고 아주 굉장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고만도는 어디냐? 그때 1077년에 없어졌는데, 중국 사신이 오다가 이제 안 오게 된 게 1077년이에요. 서기. 그 고만도가 어디냐? 바로 고만이다. 고려사 1272년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삼별초가 고란도에 침입해서 전함 6척을 불사르고 배를 만드는 장인을 죽였으며 조선관 홍주부사 이행검 및 결성과 남포의 간무를 잡아갔다고 하였다. 이 잡아다가 다 죽였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 홍주부사 이행검은 잡혀가 가지고 삼별초에서 이러더라고요. 삼별초에 관리가 되고 거기 협조를 해요. 자, 고려사의 1289년조에는 원희 대왕 성녀를 인물도로 야리부를 고란도로 귀양 보낸다는 게, 유배 보낸다. 여기 유배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란도라고 그랬다. 고만인데 왜 고만도 그러느냐? 옛날 사람들은요, 바닷가 포구를요 그냥 섬이라고도 해요. 섬이라고도. 고려사 지리지에는 보령현은 본래 백제의 신촌현이라고 하는데,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어떻게 고치고 영현이 되었다. 고려초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 9년에 홍주에 내속하였다. 예종 원년에 간무를 두었다. 고란도가 있다. 보령현에 있어요. 고란도가 보령현에 있다.
홍주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고려사 열전 고란도 최충원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다 고란도에 유배 보내고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오천 군지에 보면 1396년에 태조 5년 1396년에 홍자해를 고만의 첨사로 임명하였다. 조선 태조 5년에 고만에다가 첨사로 임명했다. 고만에다 이게 이제 충청 수영이 되는 겁니다. 충청 수영이 처음으로 생긴 게 어디냐? 고만이다. 누구냐? 홍자해가 왔다. 첨사로 홍자해가 왔다. 그 다음에 태종실록에 외적에게 고만양의 병선 1척을 빼앗기고 천호 서할례는 도망하였다. 외적 4척이 고만양의 병선 한 척을 빼앗으니 서할례가 도망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고만이 계속 나와요. 태종 뭐 이렇게 세조 때까지는 고만이 계속 나옵니다. 쭉 나와요. 고만도에 이르러 뭐 어떻고 나와요. 봐요. 태종 때 계속 태종실록이 이렇게 고만이 나옵니다. 이 고만이 원산도가 아니라 고만이다. 해령 만호 안고는 사형을 면제하고 어떻게 하라. 세종실록에도 고만이 계속 나오고요. 세종실록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세종실록에 계속 나와요. 우리 보령의 지명이 실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명이 이 고만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세조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조실록 나오고는 끝이에요. 세조실록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끝입니다. 세조 때 끝나요. 그때 왜 끝나느냐? 이때 충청 수영이 고만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천으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호가 생겨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오천하고 고만하고 각각 빠진데 오천에 수군절도사가 있고 고만에 수군 만호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만호형 폐지하자. 그래서 폐지해요. 그렇게 수군 진영이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만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수군기지였고 중국 사신이 묵어가던 곳이었고 충청 수영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고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이제 세조 때 다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한적한 마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조실록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렇게 묻혀진 지명이 됐습니다. 옛날 지도를 한번 봐요. 대동여지도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산도가 이렇게 돼 있고 고만도가 이렇게 또 돼 있고 송도가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 그린 사람이 여기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안 와보고 듣고만 그린 거예요. 암띠깨나. 옛날 지도는요,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됐어요. 다 대개 이렇게 됐어요. 대동여지도 잘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거보다 몇십 년 뒤에 일본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요. 한 4, 50년 뒤에 일본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평판 측량해서 삼각 측량해서 지도를 만들어요. 그 지도 기점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지적도가 요 대동여지도 만든 뒤에 한 50년 뒤에 만든 지적도가 지금도 쓰는 지적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과학으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한 지도라고 하고 실제 그렇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안 와보고 그린 겁니다. 자, 동여도라고는 지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만도가 섬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주 12일이라고 돼 있고요. 고지 사행 영송 옛날에 사신이 오는데 받아들이고 이렇게 환송하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1872년에 지방지도에는 고만산이라고 나오면서 자 본부 30리 보령에서 30리 떨어졌고요. 고병술처다. 옛날에 군인들이 있던 수자리다. 군인들이 있던 근무하던 데다. 유민거 백성들이 거주한다. 이치, 이지번, 이지무, 토정, 이지함, 삼형제하고 그 조카 명곡 이산보가 개장우차 다 여기에 장사진에 매장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토정 이지함 묘역이 있다. 고만산에 있다. 그 밑에가 고만이에요.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조운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남쪽에서 그 세곡을 싣고 저 한양으로 가든지 개경으로 가든지 하는 조운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거예요. 고려사 아까 1077년에 문종 때 정혜연의 중국 사신을 위한 객관을 짓고 이름을 안흥정이라고 하다. 사신들이 왕래하는데 고만도의 역정은 수로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서 배를 정박하기가 불편합니다. 요청하건대 홍주 관할의 정혜연의 역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만에 있는 고만정은 없어지고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꾸 퇴적돼 가지고 고만 앞이가 퇴적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데 퇴적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항로가 바뀌었어요. 항로가. 자, 이게 이제 옛날 우리 보령 앞바다의 조운로입니다. 세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문경호 교수님의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산도 앞에 효자도 오고 원산도 오고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 것도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고려 후기에 나중에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갔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갔을지언정 돌아갔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산도 봉수대에 가서 물 빠졌을 때 쳐다봤는데요. 이게 원산도 북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배가 지나간다? 세곡선을 싣고 여기로 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바위덩어리예요. 이게 다 바위덩어리인데 어떻게 여기를 배가 지나가겠어요? 세곡선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항로다. 그래서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굴포운하라고 아시죠? 지금 서산하고 태안하고 사이가 좁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간척을 해서 이렇게 됐지 실제로는 굉장히 좁아요. 여기를 팔라고 그랬어요. 구멍 뚫으려고 팔라고 운하를 만들려고 고려시대부터. 왜 그랬느냐? 세금을 싣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게 육지 가시로 섬 가해로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기가 최고 어려워요. 이게 관장목이라고 여기 물살이 굉장히 싸가지고 여기 갖다 쓸어받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관장목 밑에 가면 지금 뭐가 많으냐? 난파선, 고려시대 난파선, 조선시대 난파선 그게 다 밑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많으냐면 해양문화재연구소에 가보면 닷돌, 옛날 그 닷 내릴 때 돌 매달아 가지고 내리는 그 닷돌이 수없이 깔려 있어요. 그 닷돌이 깔려 있다는 것은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 싣고 여기 지나가는 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팔라고 그랬어요. 깐봤어요. 여기 산도 얕고 서산 가면 산도 얕잖아요. 얕고 흙도 물렁물렁한 줄 알았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조선시대까지 파니까 속에 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 여기 고만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운하로 지나가려면 고만 앞으로 배가 지나가야 당연히. 여기 아주 교통이 요지고 좋죠. 요 원산도하고 효자도 사이로 배가 지나가더라도 고만이 아주 지나가야 돼요. 아주 편해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고만이에요. 이게 조은로가 문경우 교수가 얘기하는 고려시대의 조은로가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라고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산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물 나갔을 때 전부 바위더라. 그래서 조은로가 어디로 여기였다고 하더라도 조은로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로 바뀝니다. 이게 조선시대 조은로예요. 조선시대에 조은로가 삽시도 안쪽으로 해가지고 원산도 오고 고대도 오고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쌀썩은 여가 있어요. 여기도 침몰을 많이 해가지고 쌀썩은 여라고 이 지명이 있어요.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고만을 거쳐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만을 폐지하는 겁니다. 예. 이게 고만을 거쳐갈 좋은 선들이 거쳐갈 수가 없고 항로상에 고만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가 없어서 고만은 자꾸 폐지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고만 위치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얘기할게요. 고만 지명의 어원, 고만이라는 이름이 고약한 이름이에요. 세상에 이름이 지명이 고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고만을 그 역사 자료에 쭉 보면 고만도라고도 하고요, 고만이라고도 하고 고란도라고도 하고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고란도를 이렇게 써요. 고려사에는 이렇게 써요. 조선시대에는 고만 이렇게 써요. 고만량 이렇게 주로 고만 이렇게 써요. 이렇게도 써요. 고만 이렇게도 써요. 다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고만은 고만도라고도 쓰고 고란도라고도 쓰고 고만이라고도 하고 고만량이라고도 하고 고만 이렇게도 쓰고 고만포라고도 쓰고 고만리라고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쓴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고만이라는 것은 한자 지명이 아니다. 한자 지명이면 한자로 확실하게 똑같이 썼을 텐데 한자 지명이 아니다. 무언 지명이냐? 순수 우리말 지명이다. 순수 우리말 지명을 한자를 끌어다가 쓰느냐고 이자도 쓰고 저자도 썼다. 그런 생각입니다. 음차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만이 어떤 거냐? 우리 보령에도 고만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자, 저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고만이 고잔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안산에 가면 고잔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잔. 제가 이걸 풀기가 어려워서 고잔이 도대체 뭔가를 몰라가지고 안산의 고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국어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선생님 고잔 고등학교에 고잔이라는 이름이 어원이 무언지를 아십니까? 했더니 뜻밖의 이 젊은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고세 안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차 그랬어요. 고세 안쪽. 곳은요, 곳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렇게 육지가 내뻗친 데가 곳이에요. 장산 곳, 장기 곳, 육지가 바다로 쭉 뻗친 게 곳입니다. 그 곳의 안쪽, 그게 고잔이에요. 곳안, 곳안, 곳의 안이다. 안품이다. 그래서 고잔이에요. 그래서 저기 해수욕장 가면 해수욕장 동네 이름이 순수 우리말로 뭐예요? 고잠이에요. 어디서 나왔느냐? 해수욕장이 이렇게 뻗쳤잖아요. 군두리가 이렇게 뻗쳤잖아요. 뻗친 안품이다. 그래서 고잔이다. 거기뿐이냐? 또 있어요. 우리 보령에
저기 청소 신성리에 가면요. 신성리에 가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육지가 뻗쳐갔어요. 이렇게 곳이에요. 이게 곳. 그래서 곳의 안이에요. 고잔이에요. 여기도 신성리 고잔. 어떤 사람은 고잠이라고도 해요. 우리 최교장 선생님 신성리 거기 고잠 들어봤죠? 네, 그러시죠. 고잠. 그것도 고잔에서 고잔. 네. 또 남포에 가면 삼면리에 가면 조잠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바다가 이거 전부 간척지니까 바다 쪽으로 육지가 뻗친 안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잔인데 조잠으로 바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걸로는 어떻게 둘러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의 안쪽이라는 의미로 고잔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변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고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다 쪽으로 육지가 뻗쳐 나간 게 곳이고 곳의 안품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여기도 고잔인데 고만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만은 바로 여기다. 포구였던 데는 바로 여기다. 네. 어떤 분들은 송도를 고만이라고 하는데 송도와 고만은 전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송도는 어떠냐? 송도는 그럼 지명이 어떻게 생긴 거냐? 송도를요, 어떤 사람은 송도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많으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송도는 왜 송도냐? 소나무가 많아서 송도요. 그래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없는 동네가 있어요? 소나무가 지명이 될 수 있어요? 소나무가 있다고 특별해요? 절대 아니에요. 소나무하고 송도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소나무가 있기는 있죠. 있은들 그걸 소나무 때문에 송도라고 불러요? 찾을 수가 없어요. 송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칡잎파리를 벌레가 갉아먹었어요. 이걸 순수 우리말로 옛날에 뭐라고 불러요? 벌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쏠았다고 하지요. 벌레가 쏠았어요. 벌레가 파먹은 걸 쏠았어요. 자, 뽕잎을 누에가 쏠아요. 쥐가 볏짚을 쏠아요. 농 속에서 새우가 옷감을 쏠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먹는 걸 쏠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육지를 파먹은 게 쏠은 겁니다. 그래서 쏠다에서 파생된 지명이 쏠은 섬. 그래서 솔섬이다. 솔섬. 그게 한자로 한자 갖다가 쓴 게 솔송자를 써서 송도라고 불렀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풀리는 지명이 많아요. 여기 내항동에 가면 안솔에 밭솔에 있죠. 그것도 바다가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전라도 가면 내소사라고는 절이 있죠. 거기 순수 지명이 안솔에예요. 내소사는 안솔에를 한자로 표현해서 내소사 그런 거예요. 안솔에 거기도 만입지입니다. 바다가 파먹은 리아스식 해안에 붙는 지명이 바로 소래예요. 인천의 소래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수님이 소래포구 글 쓰는데 소나무 때문에 붙인 것 같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송도도요. 송도 가운데에 이렇게 염전 강신의 집에서 염전하던데요. 여기가 파져 있어요. 쏠았어요. 이렇게 파먹었잖아요. 바다가 쏠은 섬이다. 그래서 솔섬이고 송도입니다. 고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송도는 송도일 뿐이에요. 솔섬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한다면 효자도예요. 이거 1910년에 그린 지도인데 효자도를 순수 우리말로 소재미라고 그럽니다. 소재미. 섬 중에서 소재미도 쏠았어요. 소재미 간척지가 지금 여기 막아가지고 간척지인데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렇게 쏠은 섬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쏠다에서 파생된 섬 지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송도의 목다리예요. 이게 지금은 얕아졌지만 이게 높아가지고 여기로 건너다녔어요. 반물만 되면. 예,
그런데 반물 이상이 되면 여기 건너기가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기 나무쯤을 짚고 건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 주장은 고만이 고잔에서 파생된 지명이고, 우리 고려사에 나오는 조선 초기의 왕조실록에 나오는 고만이라는 지명, 고려시대에 객관이 있던 지명, 그것이 바로 주교면 고정리에 있는 지금 고만 그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 동국여지승람의 이제 홍주목이에요. 홍주목에 원산도가 딱 나와요. 원산도는 옛날 홍주 땅이에요. 보령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만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고만도가 될 수가 없어요. 고만이 될 수가. 이거 보령입니다. 보령현 동국여지승람에 여기 고만도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송도도 있고 고만도도 있고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근데 송도는 섬이고 고만도는 섬이 아니라 포구다. 육지인데 섬이라고 표시하는 게 많아요. 저기 서천 가면 도둠이라고 있잖아요. 도둠. 그걸 옛날 기록 보면 도도 섬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고만이 그 포구다. 그거 포구가 생긴 건 아래쪽 뿌리 때문이다. 요거 옛날 항공사진 보면 쫙 이렇게 나온다. 그 고만의 위치는 어디냐? 고만 그 배대던 데는 여기예요. 요 아래쪽 뿌리는 여기고요. 그 고만정이 있던 데는 바로 기와 나오는 데예요. 정자니까. 기와, 나라에서 세운 정자니까 기와가 나오는데 여기래요. 오무섭 씨 얘기는 여기 밭에서 기와장을 주워다 깨트려 가지고 유기 그릇을 닦았대요. 그래서 그 기와에 어떤 분양이 있더냐고 여쭈었더니 그건 생각도 안 했다고 그냥 기와장을 깨서 그릇 닦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 반쪽짜리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위치다. 여기 기와 나오는 데가 고만정의 위치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다 고만. 지금도 고만이라고 버스 정류장에 써붙인 이곳이 바로 천년의 역사를 가진 보령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문화유적인 고만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여기가 이게 밭이었대요. 평평해가지고 밭이었고 거기서 기와장이 나왔다고 그래요. 요 위에가 선앙댕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앙댕이를 가봤어요. 밭에서 기와장을 주워다가 선앙댕이다가 혹시 한 개라도 버렸나 하고 선앙댕이에 다 거쳐봤는데 기와장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발굴을 해봐야 되겠는데 참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된 게 이게 이제 아쉽게 된 게 이게 또 나오네.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이 깊어요. 그런데 내가 이 논문을 써가지고 보령화력에 보내줬더니 여기가 고려시대의 고만정이 있던 중요한 곳이라고 보내주었더니 그만 보령화력 발전소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기를 메워버렸어요. 저는 이 물이 이렇게 차 있걸래 물만 좀 빼면 기와장 나올 거다, 보일 거다. 밭에 있었으니까 그것이 고려시대 어골문만 나오면 말할 것도 없이 고만정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메워버렸어요. 여기 물이 있고요. 여기 그 자리를 갖다가 흙으로 이렇게 돋았어요. 그래, 이거 제 논문을 갖다 드렸더니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문화재에 있다고 그래서 시비 잡을까봐 혹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새 항공사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만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이 가운데 있고 가해로는 이렇게 뺑뺑 둘러 이렇게 돋았어요. 그래서 발굴을 하려면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을 빼서는 안 되고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원산도를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관련된 책을 써요. 상하권 2권이에요. 원산도 1, 2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책을 쓰는데 이 책 쓴 분들은 주로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이 2021년에 쓰는데 이 원산도 쓸거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원산도가 옛날 고만도였다고 하는 것을 한 20쪽 정도 써놨어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원산도는 원래 고만도였다, 바뀌었다, 이렇게 한 20쪽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원산도를 고만도로 하니까 고려시대에 그 고만정이 있던 그곳이 원산도라고 전문 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참 보령은 참 문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시원찮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제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옳은 것 같으면 앞으로 밖에 나가서라도 보령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이 고만이라는 데인데 그것이 지금 죽으면 고정리의 고만이다. 고만이 지금 이름 고만이 옛날 고려시대의 유적지다. 그런 걸 좀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응원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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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났죠? 예. 이렇게 해서 좀 고만을 제자리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엉뚱한데 돼가지고 참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일찍 끝났네요. 예, 감사해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